사람이 만든 책보다 책이 만든 사람이 더 많습니다. 내비책방. 안녕하세요. 내비책방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제발 지갑 열지마 입니다. 권종영 지음, 출판사 21세기 북스. 첫 월급부터 시작하는 2030 재테크 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지금 현재 어떤 식으로든 재테크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상태이고, 나의 자산을 조금이라도 더 불려보고자 하는 생각들을 하고 계실 거겠죠.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합법적이라면, 불법이 아니라면 자산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싫어하시는 분들은 안 계시겠죠. 시간을 좀 돌이켜서 예전에 처음에 제 생각을 해보면, 저 같은 경우에는 정말 지독하다라고까지는 아니겠지만 정말 꼼꼼하게 물 샐 틈 없이 꽉 막아두고 착실하게 돈을 좀 사회초년생 때 착실하게 모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 당시 저의 노하우는 5단위, 0단위 끝자리를 맞춰서 그것을 유지하는 방법이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500원까지는 아니지만 5,000원이 최소 단위였고, 제 통장 잔고나 혹은 제가 가지고 있는 현금이 5,000원 이하로 내려가지 않게 맞추는 거였어요. 그래서 3,000원만 있다, 4,000원만 있다 그러면은 좀 사용을 했고, 5,000원이다 절대 사용하지 않고, 5,000원에서 조금 더 보태서 만원을 만들고, 만원에서 더 보태서 2만원 만들고, 그런 식으로 좀 맞춰서 계속해서 돈을 모았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저만의 어쨌든 규칙, 이 이하는 쓰지 않겠다, 이 이상은 쓰지 않겠다라는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돈을 좀 착실하게 그래도 모았던 것 같고, 그게 도움이 됐던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자, 재테크에 관해서 관심이 많으실 텐데, 사실 재테크의 첫 시작은 쓰지 않는 것. 쓰지 않는 것은 좀 너무 극단적인 표현일까요? 지출을 줄이는 것, 절약을 하는 것이라고 하면 좀 더 어울리겠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제가 처음 시작을 할 때, 사회생활을 시작할 때 처음 해주셨던 말씀이, 너가 1,000만 원을 버는 사람이고 100만 원을 버는 사람이고, 이 두 가지의 경우라고 했을 때 1,000만 원을 벌고 990만원을 쓰는 사람과 100만원을 벌고 10만원만 쓰는 사람이 나중에 미래에 많은 것들이 달라져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었는데, 물론 이것은 또 반론을 제기하자면 끝도 없겠지만, 지금 와서 저의 상황에서 돌아봤을 때는 많은 도움이 됐죠. 저는 100만원을 벌더라도 10만원만 쓰는 사람이 되고자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1,000만원 못 벌기 때문에 한 달에 1,000만원을 벌 수가 없기 때문에, 엄마 말을 듣고 바로 그럼 나는 10만원만 써야겠다. 100만원 벌어서 1,000만원 벌어서 990 쓸 수가 없다.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자, 오늘의 책, 제 옛날도 좀 돌아볼 수 있을 것 같고, 꼭 2030 세대가 아니더라도 지금 현재 상황에 맞춰서 내 씀씀이와 한번 그런 것들을 점검해보는 시간이길 바랍니다. 자, 목차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목차, 여는 말. 1. 나도 모르게 지갑이 열린다. 큰 제목들만 좀 소개하겠습니다. 2. 재테크는 난생 처음입니다만. 3. 두 가지만 알면 기초자산이 내 손에. 기초자산. 이런 것들은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기는 해요. 4. 스마트한 투자는 욜로보다 짜릿하다. 자, 이렇게 네 가지 큰 주제로 이루어져 있네요.
우리는 오늘 어떤 것을 좀 훑어보면 좋을까요? 나도 모르게 지갑이 열린다. 이 부분을 조금 살펴볼까요? 책의 제목에 걸맞게 이 지출에 관한 것들을 먼저 좀 살펴보면 좋겠네요. 여는 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는 말. 20대 열정 넘치던 시절 기자로 일하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생계를 위해 시위를 하시는 분부터 연예인 수백 수천억대 매출을 올리는 사업까지 각계각층의 사람들을 만나면서 느낀 한 가지는 다들 돈 때문에 울고 웃는구나 였습니다. 이를 계기로 금융권으로 뛰어들어 또 새로운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대부분 주부 혹은 취업에 성공한 사회초년생이었습니다. 이들에게도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모두 부자가 되고 싶다고 하면서도 노력은 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느낀 답답함이 이 책을 집필하게 된 계기입니다. 돈의 흐름을 완전히 관리하는 것은 재테크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이는 생각만큼 쉽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돈을 직접 다루기 시작한 이후의 경험들로 인해 굳어진 습관 때문입니다. 자, 이 부분은 밑줄을 그어야겠죠. 돈의 흐름을 관리하는 게 쉽지 않다. 왜냐하면 돈을 벌면서 그 이후의 경험들 때문에 굳어진 습관들 때문이다. 특히 직장인들이 월급에 맞춰진 소비 역량은 정말 깨기 어려워서 많은 사람들이 재테크에 대한 지식을 쌓아도 막상 실천하지 못합니다. 이 책은 이제 막 월급을 받기 시작하는 분들이 좋은 습관을 쌓고 누구보다 빠르게 재테크의 맛을 느끼길 바라며 썼습니다. 처음의 경험이 평생의 부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재테크는 본인이 한 노력만큼 혹은 그 이상으로 수익을 얻었을 때 가속도가 붙습니다. 예상을 넘어서는 수익을 맛보는 순간 누가 시키지 않아도 더 공부하고 내공을 닦게 됩니다. 이 부분을 보니까 돌이켜보면 제 당시에는 많은 정보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회초년생으로서 뭔가를 시작할 때 정말 수많은 나를 노리는 그런 상품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의 돈을 빼먹기 위함이랄까요? 네, 안 좋은 표현으로 빼먹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그 상품 왜 가입했지? 막 그런 것들 되게 많아요. 특히 보험에서. 계속 소개합니다. 물론 도움이 되는 보험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근데 정말 말도 안 되는 보험 상품 같은 경우에는 그때 그걸 왜 들었을까? 그 돈을 다른 데에 쓰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것들이 있죠. 반대로 생각해보면 요즘 세대에 새롭게 사회로 나오시는 사회초년생분들은 많은 정보들을 꼼꼼히 살펴보시면 정말 빨리 지금의 저의 세대보다는 더 쉽고 간편하게 그리고 빠르게 아마 부를 이룰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아직까지 돈에 큰 관심을 갖지 않았던 분들이 이 재미를 느끼셨으면 합니다. 이 책이 팍팍한 현실을 살고 있는 많은 분들에게 여유로운 삶으로 향하는 길잡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테크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부터 잘 다스려야 합니다. 이 마음을 다스린다는 것은 필요한 곳에 지출을 하는 것, 좀 불필요하다라고 생각되는 것은 지출을 안 하는 자세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게 첫 번째이지 않을까요? 지출을 줄이면 돈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돈이 모이고 모여서 쌓이고 쌓여서 어떤 투자나 다른 것을 할 수 있는 소위 말해서 이제 씨앗이 되죠. 시드머니라고 하죠. 자산이 되기 때문에 지출을 잘 줄이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경험에서 저 같은 경우에 이제 군대 월급, 예전에 군 생활을 했을 때 군대 월급을 정말 지독하게 모아서 나왔었거든요. 제 당시에 군대 월급은 한 달에 5만 원이 안 된 적도 있었어요. 2등병 때. 그리고 병장 때도 10만 원이 안 됐을걸요, 아마. 네, 10만 원이 좀 안 됐을 겁니다. 그래서 그걸 정말 악착같이 모아서 나중에 제가 나올 때 100만 원 좀 넘게 네, 가지고 나왔던 기억이 나거든요. 정말 엄청나게 모은 거죠. 그 안에서 쓸 것도 썼지만 그렇게 나와서 이제 그것으로 처음에 이제 다시 사회생활 시작할 때 어느 정도 그 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또 자금이 됐었죠. 1장 나도 모르게 지갑이 열린다. 혈기왕성한 제목을 말씀 안 드렸네요. 돈은 사랑꾼이다. 혈기왕성한 젊은 연인은 뜨거운 사랑에 울고 웃습니다. 사랑이 인생의 전부인 듯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쏟아버리는 경험. 살면서 한 번쯤 해보죠. 그러나 자신이 쏟고 기대하는 만큼의 사랑을 상대가 주지 않는다면 결핍을 느끼게 되고 그로 인한 거부 반응을 연인에게 표출하게 됩니다. 뜬금없이 사랑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자본주의의 핵심인 돈이 바로 이 시대 최고의 사랑꾼이기 때문입니다. 돈은 어떤 대상보다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또 더 받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껏 보내왔던 그 관심은 대부분 무용한 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만나온 수강생들, 상담이나 인터뷰를 통해 만나왔던 분들 중 돈과 부에 관심이 없는 분은 없었습니다. 모두 부자가 되고 싶고 남들보다 여유롭게 살고 싶다고 했죠. 그렇지만 본인이 꿈꾸는 수준만큼 돈이라는 사랑꾼에게 애정을 주느냐를 살펴보면 대부분이 그렇지 않았습니다. 본인이 기대한 만큼 연인이 사랑을 주지 않는다면 기분이 좋을까요? 당연히 아니죠. 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돈은 자신을 원하는 수많은 사람 중 본인에게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쏟는 사람에게 더 높은 확률로 수익을 안겨줍니다. 로또에 당첨되거나 주위의 권유로 우연히 투자했다가 큰 수익을 보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하지만 꾸준하게 수익을 내는 사람들은 전문가 수준의 정보력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기 마련입니다. 강의를 다니다 보면 놀라울 만큼 뛰어난 경제적 식견이나 경험을 갖고 있는 수강생을 만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경제 전반으로 놓고 봤을 때에는 제가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을지 모르나 주력으로 삼는 특정 재테크 방식에서만큼은 제 수준을 상회하는 능력자들을 만날 때면 감탄을 금치 못합니다. 그분들은 저 이상으로 재테크 정보를 깊이 바라보고 예측하고 판단합니다. 그로 인해 확신을 가지고 투자를 하고 있으며 원하는 수준의 성과를 이뤄냅니다. 제가 어떤 조언을 드리지 않아도 철두철미하게 본인의 현금 흐름을 컨트롤합니다. 이 수준에 다다르기 전까지는 대다수의 사람들과 비슷했겠지만 본인의 의지나 어떤 계기를 기점으로 무수한 노력과 경험을 쌓은 것입니다. 투자와 그로 인한 수익은 또 다른 동기가 되며 이를 바탕으로 더 큰 꿈을 품고 새로운 투자를 계획하게 됩니다. 주위에서 누가 큰 돈을 벌었다, 대박을 냈다는 소리를 들어도 남일로 여기고 돈에 헛된 관심만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대다수가 돈을 바라만 보고 있으며 돈이 스스로 다가오기만 기다립니다. 어미의 먹이를 기다리는 아기새처럼 말이죠. 반면 누군가는 분명 스스로의 노력으로 이 순간에도 급여 이외의 소득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소득 상위 10%에 해당하는 부유한 계층은 본인의 능력 향상을 위해 혹은 확실한 부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끊임없이 애쓴 사람들입니다. 돈은 그 누구보다 사랑을 갈구합니다.
돈은 사람들이 누군가의 관심과 사랑을 받고 싶어 하는 수준 이상으로 관심에 목말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을 할애해 공부하고 노력한다면 돈은 노력 이상으로 반응해 줄 것입니다. 이 책의 목표는 하나입니다. 이제 막 자본주의라는 체질을 맞닥뜨린 사회초년생들 혹은 이제 막 재테크를 시작하려는 분들이 이 책을 통해 현실을 올바로 인식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돈과의 밀당에 임하여 꼭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재테크는 생각보다 단순하지만 또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한 개인의 상황과 여건, 투자 방식에 따라 고려해야 할 요소도 다릅니다. 이 책은 이제 막 사회에 발을 내딛는 분들이 평생 동안 계속될 돈과의 사랑 싸움에서 기억해야 할 최소한의 상식과 팁을 소개하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세상 무엇보다 소중한 내 월급. 한때 드라마 미생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지상파 방송사를 압도하는 시청률을 기록했을 뿐 아니라 동명의 원작 도서 판매량도 급증했죠. 많은 시청자가 미생의 호감을 느낀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처한 현실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미생은 직급이 높은 이들이 가장으로서 짊어지고 있는 현실의 무게를 생생하게 담아냈습니다. 가슴 한구석에 혹은 서랍 깊은 곳에 품고 있지만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책임감에 선뜻 꺼내놓지 못하는 사직서. 회사에서 요구하는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 자신만의 방식으로 조직을 이끌어가면서 겪는 내적 갈등 등 다양한 요소들이 시청자의 공감을 일으켰습니다. 또한 이제 막 입사라는 문턱을 넘은 젊은 청춘들이 새로운 직장 문화에 적응해 나가면서 겪는 다양한 갈등 역시 사실적으로 그려냈습니다. 누구보다 노력해 꿈에 그리던 곳에 다다랐지만 조직 문화 혹은 동료들과 부딪히면서 고뇌하는 인물들은 현실 속 우리네 삶을 그대로 투영했습니다. 미생의 주인공은 가진 것 하나 없었지만 우연히 과분한 기회를 얻고 온갖 차별과 멸시를 이겨내며 조직의 구성원으로 인정받기 위해 고군분투합니다. 경쟁자들에 비해 한없이 부족한 경력을 극복하기 위해 남들보다 늦게 퇴근하고 남들보다 더 고뇌합니다. 일련의 장면들은 소위 헬조선을 살아가는 젊은이들이 많은 공감을 이끌어냈습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전쟁 같은 일들을 겪으며 대가로 받는 보상이 바로 월급입니다. 저 역시 직장 생활을 하며 월급을 받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한 달 동안 다양한 압박과 스트레스를 겪으며 수령하는 게 월급입니다. 누군가는 상사의 불합리한 지시를 이행하며 또 다른 누군가는 집안에 갑작스레 생긴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며 한 달을 보냅니다. 각자의 사정과 그 기간 동안 투입한 노력은 저마다 다르겠지만 핵심은 우리 모두 소중한 내 시간을 투자했고 소중한 내 역량을 회사에 투입했다는 겁니다. 만족도는 달라도 한 달을 견딘 모두가 받는 게 바로 소중한 월급입니다. 하지만 현실의 스트레스를 당장 해소하고 싶은 순간적인 욕구에 못 이겨 소중한 자산을 함부로 취급하며 소비하는 경향이 심합니다. 무거워진 사회 분위기, 다양한 유형의 사회적 갈등, 어려워진 서민 경제. 원인은 차고 넘치지만 이를 핑계 삼아 하는 능력을 넘어서는 과소비는 분명 지양해야 합니다. 누구보다 치열하게 한 달을 이겨내고 손에 쥔 돈을 보다 값지게 쓰고 모으기를 바랍니다. 정말 다양한 유혹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돈을 쓰지 않고는 못 베기도록 각양각색의 장치들이 우리에게 소비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 유혹을 이겨내는 이들보다 유혹에 넘어가 오직 소비로만 스트레스를 푸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물론 일정한 소비와 보상은 필요하지만 중독으로 봐도 될 만큼 소비에 푹 빠져 있는 이들을 보면 불안한 마음이 앞섭니다. 눈앞의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돈을 쓴다지만 다음 월급일이 다가올수록 빠른 속도로 얇아지는 지갑을 보면 또 다른 스트레스와 압박이 찾아올 따름입니다. 집단 간 갈등은 커지고 흉악한 범죄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갑을 관계는 더욱 소원해져 가고 군중 속의 고독은 한층 무거워졌습니다. 순수, 낭만, 사랑과 같은 아름다운 형이상학적 가치들을 주변에서 찾아보기도 어려워졌고요. 그렇다 해도 내 인생을, 내 자산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해야 할 사람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나보다 내 자산을 소중하게 여겨주는 이는 없습니다. 그렇죠. 없습니다. 내 자산을 소중하게 여겨주는 사람은 없어요. 내 자산을 어떻게든 자기 것으로 만들고자 저에게 다가오는 사람들은 있을 수 있겠죠. 스스로가 이성적 판단 없이 감정적으로만 자신을 허비한다면 그 후에 다가올 결핍은 누구도 챙겨주지 못합니다. 드라마 미생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 모두 미생이다. 완생으로 나아가는 과정에 있다. 맞습니다. 저나 여러분 모두 미생입니다. 우리보다 조금 높은 위치에 있는 이들도 결국에는 완생으로 가는 과정에 있을 뿐입니다. 미생에서 완생으로 가는 길에는 최소한의 넉넉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는 이상 내 집과 차를 가진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경제적으로 완생에 가까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행복이나 성공의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지만 나만의 완생을 설계하는데 어느 정도 여유는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기에 우리는 재테크에 관심을 갖는 겁니다. 여러분, 소중한 월급을 허투루 쓰지 마세요. 오늘만 사는 게 아닙니다. 내일의 나도 현재의 나와 똑같은 우리 자신입니다. 내일의 자신이 누려야 할 권리를 과도하게 빼앗지 마세요. 내일의 나와 현명하게 의논해가며 완생으로 한 발자국씩 내디뎌 봅시다. 소중한 내 돈을 누구보다 잘 쓰는 방법은 돈이라는 사랑꾼과의 사랑 싸움을 누구보다 빨리 시작하는 겁니다. 돈의 속성을 이해하고 남들보다 일찍 재테크에 관심을 두는 것만큼 소중한 내 돈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작은 발걸음이 당장 눈에 띄진 않을 겁니다. 그래도 우리 함께 조금씩 완생으로 나아가 봅시다. 선순환을 만들자. 어떤 일을 하든 선순환이 중요합니다. 가령 공부를 할 때에도 내가 책을 본 시간만큼 성적이 나오면 노력에 대한 보상이 따르면 그 성취감에 취해 더욱 공부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재테크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정해진 월급을 받으며 하는 회사 업무와 다르게 재테크는 한번 선순환이 시작되면 금전적 이익으로 고스란히 돌아온다는 측면에서 중독성이 상당히 강합니다. 하지만 이 선순환을 만끽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돈과 관련된 욕구를 통제한다는 것은 무엇보다 힘든 일이기 때문입니다. 단 한 번이라도 선순환의 맛을 본다면 이전으로 후퇴하는 일 없이 승승장구할 수 있습니다. 그 문턱 앞에서 무너지지 말고 딱 한 번만 수익을 거둬보세요. 누가 등 떠밀지 않아도 그 맛에 이끌려 적극적으로 긍정적인 흐름 속에서 살게 될 겁니다. 재테크 선순환의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작은 우리 대부분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무의식적 소비입니다. 소비에 빠진 이들은 급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않습니다.
돈에 대한 개념이 명확하지 않으며 월급일 전에 통장 잔고가 바닥납니다. 또한 저축이나 투자보다는 소비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입니다. 즉흥적으로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는 일이 잦으며 여유 자금의 50% 이상을 소비 유혹에 응답하는 데 사용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외부 자극이나 동기부여입니다. 외부 자극은 의도치 않는 상황이 찾아와 금전적 어려움을 겪는 것입니다. 강제적으로 지출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면 본능적으로 절제하기 시작합니다. 이와 반대로 동기부여는 자기 의지로 재테크에 입문하는 과정입니다. 스스로 욕구를 통제하기 시작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탄탄하게 기초를 다질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모두 재테크에 입문하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공통적이지만 자발성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있습니다. 외부 자극을 통해 재테크를 시작한다면 불편하고 불안정한 상태로 진행되기 때문에 그 과정이 고통스럽습니다. 더 나아가 자극이 사라지면 구축해 나가고 있던 선순환 시스템이 한순간에 무너질 확률이 큽니다. 때문에 자발적 의지로 시작하는 게 최선입니다. 돈을 모으려는 마음이 들었다면 이제 목적 설정과 포트폴리오 구성을 해야 합니다. 돈을 모아 무언가를 하겠다는 목적을 설정하면 목적이 없는 사람보다 흔들림 없이 선순환을 경험할 확률이 높습니다. 목적을 설정할 때에는 큰 목적과 주기적 보상을 위한 작은 목적으로 나누면 좋습니다. 부자가 되겠다거나 내 명의의 집을 마련하겠다와 같은 큰 목적은 장기적인 성격을 띱니다. 언제 이룰지 확정하기도 어려우며 오랜 기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웬만한 근성 없이는 중도에 결심이 흔들리기 십상입니다. 흔들림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가 작은 목적입니다. 큰 금액은 아니어도 긍정적 자극을 주기 위한 작은 보상이 시기적절하게 이루어진다면 흔들리지 않고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자, 이쯤에서 그냥 저의 생각을 한번 말씀드려보자면 우리는 타인의 욕망을 욕망한다 라는 말이 있죠.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먼저 확실하게 좀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좋은 물건, 좋은 값어치 있는 그런 것들이 세상에 너무 많잖아요. 좋은 차, 좋은 집, 좋은 옷, 좋은 가방 많이 있을 건데 그것을 내가 정말 필요로 하는지 나에게 얼마만큼의 그 행복감을 갖다 줄지 그 소비를 하기 이전에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하지 않나 싶어요. 내가 원하는 것도 아닌데 남들이 그것을 좋아한다고 해서 나도 따라서 그 소비를 할 필요는 없겠죠.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좋은 차나 좋은 옷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달아 없어지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차 같은 경우에는 구입하자마자 내 차를 주차시키자마자 바로 가격이 막 깎여 나가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런 것에 투자할 바에는 차라리 집은 만약에 부동산이 계속해서 가격이 상승한다는 조건 하에 사두면 가격이 오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차가 혹은 옷이 물론 옷도 한정판 이런 것들 가격이 또 엄청나게 붙더라고요. 그런 것들 몇몇 개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것들은 가격이 낮아지기 시작합니다. 사는 순간부터 내 손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그것을 구입함으로써 내가 만끽할 수 있는 기분, 좋은 기분은 얼마 가지 않는다라는 게 제 생각이라서 별로 그런 것들의 구입을 하기 위해서
뭐 돈을 쓰거나 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것들만 좀 가려내도 소비는 많이 줄일 수 있다. 그리고 괜히 또 친구들 만난다고 나가서 밖에 나가서 돈 쓰고 그런 것보단 요새는 카페? 네, 카페가 너무 많잖아요. 친구들 만날 때 카페 가서 커피 한 잔 먹는 게 제일 좋은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긴 하더라고요. 그나마 밖에 나가서 돈을 덜 쓸 수 있는 방법 중 하나. 카페 가서 몇 시간 정도 대화하고 뭐 식사하고 헤어지고 그 정도? 네. 아무튼 뭐 본인이 어떤 부분에서 절약을 할 수 있는지, 어떤 부분이 내가 진짜 원하는 건지를 좀 파악하고 나면 이 재테크를 하기 위한 나의 소비 습관부터 잘 맞춰서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목표를 이루기 위한 금액이 설정되면 월급을 재분배합니다. 소비와 무분별한 지출을 구분하고 저축과 투자를 위해 월급의 일부를 할당합니다. 지속적으로 포트폴리오는 수정됩니다. 점차 소비보다 저축과 투자의 비중이 늘고 안정적인 재테크 체계가 확립됩니다. 본인만의 포트폴리오가 완성되면 목돈 모으기 단계가 활성화됩니다. 포트폴리오가 흔들리면 목돈이 모이지 않습니다. 단단한 체계가 목돈을 완성하는 기초입니다. 목돈은 가능한 빠르게, 크게 모으는 게 좋습니다. 저는 가능하면 최대한 빨리 1,000만 원을 넘겨보라고 말씀드립니다. 이런 것도 되게 좋네요. 저는 100만 원부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내 수중에 100만 원만 있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나네요. 이렇게 모인 목돈도 큰 동기부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선을 넘겨야 쓰기보다 모으고 투자하는 쪽으로 생각의 방향이 바뀝니다. 목돈이 모이면 본격적으로 투자에 돌입합니다. 모인 목돈을 보다 가치 있게 활용하기 위해 철저히 고민합니다. 목돈을 형성하는 과정이 결코 쉽지 않았기 때문에 신중하게 투자처를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한번 해볼까 하며 다가가는 이들과는 그 무게가 다릅니다. 저 때는 제가 사회초년생일 때는 비트코인이 아마 없었을 거예요. 그런 걸 들어볼 수 있는 있긴 있었겠다. 내가 몰랐을 뿐이지. 아무튼 그때 뭐 주식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투자를 해봤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아쉬움은 좀 있어요. 그 당시에 저는 조금 약간 바보스럽게도 보험을 먼저 가입을 했습니다. 한창 건강할 때인데 보험 가입을 먼저 했던 게 지금에 와서 굉장히 후회가 돼요. 그냥 그때 좀 주식 같은 것을 좀 해보고 그 다음에 뭐 3, 40대를 넘어가면서 보험을 가입했어도 괜찮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저는 가능하면 목돈 모으기와 투자를 병행하라고 조언합니다. 적은 금액으로 투자를 하면 손실에 대한 부담이 적으니까요. 이렇게 체득한 노하우가 있으면 실질적으로 투자해서 재미를 볼 수 있는 목돈이 생겼을 때보다 자신감 있게 임할 수 있습니다.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면 많든 적든 수익을 거둘 수 있습니다. 노하우가 많을수록 더 큰 이익을 거둘 확률이 높아지겠죠. 물론 세상에 100%는 없습니다. 항상 공부하고 매일 신문을 읽는 저도 투자를 하다 손실을 볼 때가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돈은 분명 우리의 노력에 반응을 보이는 존재입니다.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경험을 쌓아 투자에 임한다면 충분히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단 수익을 경험하고 나면 자연스럽게 투자 수익을 재투자하게 되고 그로 인해 또 다른 부를 축적하는 선순환의 고리가 완성됩니다. 탄탄한 미래를 꾸릴 수 있는 중요한 토대가 마련되는 겁니다. 자, 이 책을 읽다 보니까 제 예전 생각이 좀 많이 나네요.
저는 좀 미련하게 돈을 모으는 편이었고 그것을 투자할 생각은 하지 못했던 게 사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만 해도 저가 막 사회생활을 시작했을 때 분위기가 주변에서 주식 투자해보라는 사람을 별로 본 적이 없었어요. 그것을 어떻게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저한테는 아쉽게도 없었습니다. 제 주변에서도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안 계셨고, 그러니까 가까운 지인들이죠. 안 계셔서 오히려 주식을 실패해서 절대 주식하지 마라. 집안 분위기가 너 주식하면 다리몽당이 분질러진다. 이런 분위기였었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좀 아쉽네요. 자, 오늘의 책 제발 지갑 열지 마였습니다. 일단은 재테크를 하기 위해서는 목돈이 필요하고 목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근로소득을 통한 대부분이 근로소득이겠죠. 네, 근로소득을 통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그 돈을 빠르게 모으기 위해서는 소비 습관을 잘 만들어야 한다라는 게 첫 번째 단계인 것 같습니다. 소비 습관을 잘 들여서 내가 목돈을 모으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제 뭔가에 투자를 할 수 있는 기회 어떤 게 생기고 네, 그런 여지가 좀 생기는 거죠. 여유가 생기는 거죠. 그때부터 이제 내가 벌어들이는 돈과 내가 여태까지 벌었던 돈이 함께 일을 하면서 부에 조금 더 네, 다가갈 수 있는 게 편해지고 좀 빨라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자, 요새도 네, 사회초년생뿐만 아니라 좀 늦은 나이다 싶지만 이제 와서 좀 재테크에 관심이 생기셔서 그동안 많은 돈을 모으시기만 하다가 이제 어딘가에 투자를 해볼까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제 경험상 드리는 말씀밖에 없겠죠. 잘 알아보고 공부하고 그리고 남들이 막 열광하는 것에는 오히려 좀 거품이 있을 확률이 높고 그런 것들을 몇 가지 자기만의 이 재테크 방법, 재테크 어떤 10개명 같은 걸 만들어 두시면 그나마 좀 실패를 줄이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재테크 생활이 되시지 않을까 싶네요. 저는 네, 아직까지는 수익률이 괜찮습니다. 예전에 힘들었는데 요새는 좀 괜찮아요. 막 일확천금을 꿈꾸는 투자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그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저에게 해당되진 않는다 라고 생각하는 편이라서 그렇게 굉장히 이제 과도한 위험이 있는 상품은 투자하지 않는데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만의 기준을 잡고 네, 법칙을 만드셔서 꼭 네, 성공하시는 투자 생활 하셨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의 책은 제발 지갑 열지 마였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신 모든 분들 항상 감사드리고요. 건강하시길 바라겠고 여러분들의 투자 생활도 항상 승승장구하시길. 실패가 있더라도 네, 약간의 실패를 딛고 다시 네, 부를 향해서 힘없이 막 주저앉아 계시지 말고 계속 나아가실 수 있기를 응원하면서 저는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고 유익한 책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